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헤라TV 김재철 인사드립니다. 많이 조회해 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지금의 우리 나라 사정이나 경제 사정이나 또 주변에 이런 미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열강들 틈에서 우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또 북한과 이런 또 협상도 벌여야 되고요. 이런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좀 마음을 어탁하고 정말 지도자로서 따라갈 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여기 와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존경하던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이런 법정스님이나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떠나서 훨씬 더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 같으면 지금 예전에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 이런 정말 거인이 있으니까, 도산 안창호 같은 분이 있으니까, 이승만 같은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도 참 지도자들이 있어서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유명한 우리가 정말 잊지 못하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참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었던 거죠.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 고문 너무 하지 말라고. 희망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럴 때 난세에 또 영웅이 반드시 올 겁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경상남도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순천, 여수, 진도, 완도, 고흥, 벌교, 보성 이렇게 쭉 여행을 이 지역에 와서 하다 보니까 이순신의 발자취가 부산이다, 진해다, 고성이다, 통영이다, 거제다 다 깔려 있는데 이 바다를 지켜낸 분이 이순신이고, 바다를 지키니까 외놈들의 보급로를 딱 끊어서 임진왜란을 이긴 영웅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지 않습니까? 본인은 전쟁의 마지막 전투에서 그냥 조정에서 선조나 그 당시에 명나라나 거기 있는 신하들이, 동인서인 신하들이 이제 전쟁도 끝났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또 이런 외놈들이 그냥 이순신과 같이 있던 명나라,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같으면 총사령관이죠. 진린에게 또 뇌물까지 써가지고 그저 돌려보내 달라고 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간다고 해서 이순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철천지 원수를, 이 수백만 명을 죽인 나라의 원수를 어떻게 보내느냐? 절대 보낼 수가 없다. 이 원수를 갚을 수 있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이 대사가 이순신이 마지막 노량해전 1598년 11월 19일 날 전투에 나가면서 판옥선 안에서 향불을 사려며 신에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 적을 무찌를 수 있었다면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그리고 지휘하다가, 맨 선봉에 서서 지휘하다가 마지막까지 조총에 몸을 다쳐서 세상을 떠난 이 민족의 가장 빛나는 영웅 이순신을 이 남해 바다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스튜디오 바로 뒤에가 나가서 그냥 창문만 열면 이 바다가 사천바다. 이순신 장군이 외놈들이 1592년 4월 13일 날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첫 이긴 성전보가 옥포에
이어서 이 사천해전에서 거북선까지 투입해서 그냥 10서너 척의 배를 한 번에 쓸어버리고, 그때도 또 조총의 왼쪽에 총알을 맞아서 그거를, 그 고통을 참으면서 빼내고, 그때 만일에 돌아가셨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제 3.1절을 맞아서 이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시계를 거꾸로 가서 우리가 이제 400년 훨씬 더 얘기, 임진왜란 1592년 4월 13일 날 일어난 임진년에 일어나서 임진왜란이라 그러죠. 외놈들이 20만 명이 저 일본 큐슈 사가현에서, 나고야에서, 그 나고야는 오사카 옆 나고야가 아닙니다. 후쿠오카에서 한 2시간 떨어진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나고야에서 20만 명이 훈련을 마치고 이끼섬 대마도를 거쳐서 부산을 쳐왔죠. 4월 13일 날. 그래가지고 부산진성 동래성을 함락하고 쭉 올라오다가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 장군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육군 장군이었죠. 신립이 막았는데, 배수진까지 치면서 막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저는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문경세제를 넘어서 용인으로, 이천원에서 용인으로 해서 한양이 불과 보름 만에 함락이 됐죠. 예. 그러고 있었는데 육지에서 싸워서 연전연패하고 있는데 이겼다는 소리가 성전부가 들려왔습니다. 이 다들 그냥 벌써 정신이 반 나가가지고 혼비백산해서 선조와 조정은 임진강을 넘어서 어주로 이미 심하게 하면 도망갔거든. 선조의 생각은 안 되면 그냥 명나라로 도망가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바다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뒀다는 성전보가 올라왔는데 이순신이 거제 앞 옥포에서 일본 전함 수십 척을 바다에 적침시키고 우리의 희생자는 거의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와 있는 사천해전에서 13척, 다음에 당항포, 고성 당항포 해전, 그 다음에 9월 1일에는 이번에는 그 당시에 이순신은 여수에 있었습니다. 전라자수사였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조금 시간이 있다가 치자고 하는데 장군들을 설득을 해서 외놈들의 본거지인 부산을 그대로 내리치게 됩니다. 지금 그 부산 국제 여객선 터미널 초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부산 북항이 이순신이 그 일본 놈들의 왜군들의 본거지였습니다. 본진이었죠. 초량 앞바다가, 북항이 있는 데가. 그걸 내려쳐서 그냥 정신을 다 빼놓고 아주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로, 대신에 절대 육지는 상륙하지 않습니다. 일본 놈들은 칼에 대해서는 귀신이거든요. 사무라이 출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다 조총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전략 전술의 대가였죠. 이래가지고 연전연승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 소강 상태가 한 3년 오게 됩니다. 평화협정한다고. 우리는 싸우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약소국의 서름이죠. 다시 그 1597년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1597년 1월에 왜군 또 한 15만 명이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쳐들어왔는데 그때 삼도 수군 통제영이 한산도에 있었습니다. 통영 한산도에 있었는데 그 조그만 섬에 이순신은 3년간, 거기가 우리 해군 참모총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통영이든 고성이든 거제든 육지에서 큰 데서 있었겠죠. 지금도 저도 한 서너 번 가봤습니다만 그 한산도 그 조그만 섬에 삼도 수군 통제양을 거기다 마련했습니다. 왜냐? 거기가 전략적으로 가장 한눈에 바다를 다 볼 수 있는 거점이었죠. 정말 위대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외놈들이 올 때 그때 거짓 정보에 속으면 안 된다고 나가지 않았다고 선조가 조정해서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로 금부도사에 잡혀서 어금부에 가서 지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아마 한 번 더 당했으면 돌아가셨을 겁니다. 유성룡과 정탁에 그냥 정말 애원에 의해서 선조가 풀어줬는데 백의종군 한다고 저 구례로 하동으로 그 다음에 사천으로 해서 합천에 권율 장군이 있었거든요. 육군의 본영이 거기 있었죠. 육군 참모총장. 뭐 원수니까 총참모총장이죠. 신고를 하고 있는데 조금 머무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칠천량에서 우리 수군 10,000명과 배 200척 이상이 칠천량에서 한꺼번에 외놈들에게 다 몰살당했습니다. 몰살당 전부 다. 원균도 죽고요. 거북선도 전부 다 격침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도 없어요. 한 척도 없어요. 근데 선조가 이순신에게 이제 다시 선조가 사과했죠. 짐의 죄다. 장군을 알아보지 못한. 정말 미안하다. 다시 한 번 더 싸우다고. 그런데 이제 해군은 다 몰살당했으니까 육군으로 좀 싸워라. 네가 와서 육지로 올라와서. 그래서 이 유명한 이순신이 장계를 썼지 않습니까? 전하, 아직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제가 이 배로 하늘의 맹세코 적을 무찌르겠습니다. 해서 선조가 허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전라도에 가서 전라도 보성, 벌교, 진도, 완도 이순신의 처가가 원래 보성이거든요. 봉, 해남 다니면서 백성들이 이순신이 왔다 그러니까 이 난세에 진짜 영웅이 돌아왔구나. 우리를 살려줄 그 겸손하고 그 정중하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청어 한 마리라도 나눠 먹는, 예? 가다가 백성들이 울면 말에서 내려서 같이 붙들고 울던 좋은 세월이 올 거라고. 그 이순신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래서 그 유명한 명랑 영화가 1700만을 동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난세에 반드시 영웅이 납니다. 백성이 따르는 영웅이 반드시 난세에 나게 돼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야 됩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는 건 정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고구려 처음 세울 때도 주몽이 있었고 그 만주 대륙, 지금의 우리나라의 10배나 20배나 되는 땅, 만주 땅을 광개토 대왕의 영웅이 나와서 다 우리 땅이었지 않습니까? 왜? 난세에 영웅 납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는 걸 반드시 믿으셔도 됩니다.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은 이순신이 명랑에서 12척으로 133척 133척 뒤에는 또 200척의 원군이 있었습니다. 그걸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12척으로 목숨을 걸고. 그죠? 그거 전에는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존경하던 어머니도, 예? 여수의 초가에 사셨는데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영에 있다가 어머니를 이질에 걸려서 찾아가면은 나라의 치욕을 먼저 씻어야 할 내가 왜 여기를 왔느냐. 이 난세에는 충이고 효다. 돌아가라. 하고 갑옷을 입혀주던 분이 이순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예. 학원만 한 개, 두 개, 영어학원, 주산학원, 웅변학원 보내서 뭐합니까? 영웅을 따르는 역사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세요. 그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저도 못난 인간이었는데 이런 이순신을 따라서, 예. 그 다음에 나폴레옹을 따라서 박정희를 배워서 그나마 MBC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일개 백성이 돼서 이순신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또 살고 있습니다. 여러 힘들겠지만은 이 난세 우리 백성이나 정치인들이나 대학 교수나 다 제대로 해서
이럴 땐 정신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천주교회, 그 다음에 교회와 절이 있는데 국민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허전하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지도자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믿습니다. 단디하고 기다리면 여러분의 영웅은 어느 날 갑자기 올 겁니다. 자, 단디하십시다.